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태풍이 서울 중부 지역을 관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중부권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좀 아랫지방에는 또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자, 그래도 우리 좀 힘을 내면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 계신 모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늘따라 우리 이 아이가 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쓰담쓰담하고 계세요? 다음 주장을 들이받으라고. 아, 들이받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입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 속보를 일부러 저를 향하고 계신 거는 너 받으라고? 들여받아. 아, 시장이 상승하라라는 기운으로 이렇게 소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 방송 중에 안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제 좀 내려놓을까요? 전에는 제가 파란색을 입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근데 CPI 딱 보고 나서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67,000원 난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예. 자, 그 상승의 근데 체크할 게 수익, 그럼 삼성전자 갈 일만 수익률 5%입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5%.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 일단 시장은 그럼 상방 쪽이고 반도체나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다. 기술주 아니지. 쪽이다.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는 파도만. 파도만? 파도하고 에이테크놀로지 그쪽 섹터. 오히려 이번에 MSCI에 편입된 한미반도체 SNS 때는 숍.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우리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CPI 발표 이후로 시장이 미국 증시 움직임이 좋았는데 근데 힘이 다 마감되면서 이제 강보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미국적 사고야. 아니 선생님 CPI 중요하다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의 영향력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CPI는 보되 그 영향력은 체크하지 마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지. CPI로 11시까지는 나스닥이 1.6%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부터 빠진 건 CPI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었죠? 바이든이 대중 규제를 실행을 시켜서 이때 시점부터 CPI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환호했는데 이때부터 그 빅테크주, 그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게 빠져서 나스닥이 장중에는 1.6% 올라간 게 마이너스까지 갔어. 이거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 일부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나스닥이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그 10며칠간 빠지는데 뭐. 그러니까 14,400부터 날짜 고점 찍고 오늘까지 정확하게 날짜 카운팅하니까 17일이다. 17일 동안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라고 보기에는 글쎄다지. 이미 갖다 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190불 때 매도했어야 되고, 엔비디아는 450에 480불에서 매도했어야 되고, 테슬라도 275불부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매도했어야 되고, 차익매물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따른 더 빠질까봐 오히려 일단 현금 확보. 그게 더 큰 것 같아. 더 빠질까봐?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연계돼 갖고 IT가 못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선생님 오히려 시장은 그러면 PPI를 확인하고 가려고 조금 그런 건가요? 아니지. CPI는 이제 끝났고 오늘 밤에 열리는 PPI. 그러니까. 그 PPI가 이제는 또 CPI보다는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게 금요일 장 마감 상황이고 PPI는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기 9시 때문에 30분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땐 PPI가 발표된 이후일 거예요, 선생님. PPI가 어떻게 나오는 게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인 건가요? PPI 개념이 왜 더 중요할 것 같다면 중국이 지금 공포 분위기거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요번에 그 단체 관광이 이루어진 것도 중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썩어가고 불안하니까 대안 정책이 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는 우리가 그 대중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롯데관광 개발은 9,500, 15,500 산 거 네. 오늘까지 14,000원이야. 다 털으라고 그러는 것도 호텔시가 털으라는 것도 이게 진짜 오냐하고는 다른 얘기 같아. PPI가 왜 더 중요한지,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성장 위주의 정책이 문제가 생겨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왜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야. 만약에 그 중국이 이제 성장 정책하고 부양하고 경기가 막 활성화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원자재잖아. 그쵸, 유가 올라가고 이런 쪽에 올라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부동산 위기라든지 뭐해서 또 소비가 줄어들고 또 지금 보이지 않게 사상 교육을 시켜버리거든. 알게 모르게 그 브라질이나 저런 쪽으로 이민을 가요. 아니 그 망명이 많은 것 같아. 이민도 잘 허락도 안 해줘.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이게 오히려 생산자 물가를 잡아주면 그러면 이게 CPI도 올라갈 것 같고 PPI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중국이 발목을 잡아주면 그러면 어때? 물가가 안정적.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90불, 100불 가는 게 아니라 80불에서 다시 70불. 그런데 60불은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막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 이 원자재 같은 게 수요가 막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SOC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게 이런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성장 정책은 분명히 쓸 거야. 근데 성장 정책이 갖다 예를 들어서 동수서산에 빅데이터 센터를 하는 개념이지 네. 뭐 1대1로나 뭐 이렇게 해서 SOC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빅데이터 센터와 특화된 종목들만 차별화되는 것 같고 이쪽은 경기를 잡아먹는 거, 뭐 철강, 조선, 그 다음에 또 철도, 운송, 그리고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소비 상품, 그러니까 먹거리, 농업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같아. 그러면 이쪽에 정부가 주도하에 동수서산을 알만하더라도 깎아먹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 사이즈로는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에서 중국이 그나마 지금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좀 뭔가 속도를 잡아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또 PPI가 오늘 밤만 확인시켜줬다. CPI가 대부분들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3.3이나 그 이상을 예측했었거든. 네. 3.3. 핵심. 3.2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근원은 잘 안 빠져. 4.8에 4.7. 그래도 일단 낮았어. 그래서 환원했어. 근데 11시부터 완전히 환호 싹 죽어가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와. 근데 오늘 우리 시장 나와 아침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했어.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 15분간 우리가 이제 15분 앞단계 너무 길어. 진짜 길어. 15분이 5분 단위가 본장 30분에서 1시간 같아. 그래서 5분을 쪼개서 그래 할 얘기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간장 공장 공장장 막 이거 하지. 붓바빠 이런 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미국 시장 빠졌지만 우리는 땡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15분 일찍 화생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땡길 것 같은 느낌이 났다. 그래서 선물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갖고 못해도 342.5까지 왔는데 실제 343.8까지 급등을 했어. 그래서 아침 대비해서 상방 위클리 옵션 월요일 콜이 300% 나왔어. 근데 삼성전자가 9시에 딱 700원 딱 찍는 거야. 털어라고 했어. 근데 터는 조건이 뭐냐? 털고, 그러니까 항상 상방이 진행될 때는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 맞아요.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고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그럴 같고. 때 삼성전자가 플러스 700원일 때가 68,700원이었어. 내가 68,500원을 깨면 이게 선물이 343.5를 깨면 반대로 올라가기보다는 깎고 내려가니까 풋옵션을 하고
선물은 청산하고 무포 만든 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341.5니까 요 아래부터 다시 삽시다. 이 전략을 딱 말해드렸거든. 장 끝날 때까지 340.0도 공격한 거야. 그리고 종가로는 보합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340 공격할 때는 선물 사서 또다시 343.5 올 때까지 기다려. 다음 주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는 이 3포인트 왔다 갔다 섰다 갔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공격하는지 아니? 플러스 700원,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날 때쯤 요 15분하고 끝날 때쯤 15분에 삼성전자 보면 100원 호로 가다가 다 완전히 알고리즘. 동시효과 전에? 동시효과 전에. 알고리즘 매매하면서 시세를 막 죽여. 그러면서 밑에서 싹 걷어가. 끝나면서 딱 올려버려. 그럼 선생님 더 간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공포 때 털면 반대. 이게 알고리즘한테 당하는 거야. 마치 요새 초전도체와 똑같아. 초전도체는 아주 초전도체 봐봐. 초전도체. 초전도체. 토전도체 아니고 토전도체 아니야. 토전도체라고 그러냐? 초전도체. 그래. 이씨. 그냥 넘어가자. 네, 초전도체. 제가 요즘 딱 바로잡기 하고 싶은 게 딱 있어요. 선생님 까까오. 안 돼, 그거. 카카오. 그거 안 고쳐지더라. 초전도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 초전도체처럼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라고 하셨는데 아니 변동성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 아니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기계 시장을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절대 매매가 요번에 67,000원 5%라고 그랬잖아. 이 5%대 파두는 잘하면 더블. 그다음에 왜 파두는 더블이라고 하신 게 삼성전자 산소폭 대비 밑에 있는 중소형 단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 아니야. 내가 시장을 이제 시장 조사관이라고 시장 탐정 하우스를 뒤져보겠습니다. 네. 내 업력 갖고 그래서 이상한 것들 찾아서 징후하면 그 사람들 몰라요. 내가 몰래 심어놓은 애들 뭐 데이터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라인들 추적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툭툭 던지잖아. 제가 현대로템도 500만 주 팔은 찾고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는 모간 스탠링가 딱 발표를 하잖아. 그와 같이 한미 반도체 SNS 텍 이쪽은 쇼시입니다. 왜 쇼시냐면 이제는 MSCI에 편입됐어. 그러니까 얘네들 받아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한 애들이 네. 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의 호흡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10,000원대짜리를 터는 거야. 40,000원대. 털면 한 번에 다 못 털어요. 그러니까 이거 터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안 빠지기만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펀드가 이쪽을 받아줘. 그런데 요새 뒤져보니까 얘네들이 팔고서 뭐가 냐 했더니 파도야. 네, 선생님. 파두는 신규 상장하면서 사실 기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공모주 처격 과정에서 이렇게 막 타오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에서 재미가 없고 흥행이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거 노린 것 같아. 네? 일반들이 많이 안 갖고 실패한 걸 지네들이 싹 갖고 간 하우스가 있는 거야. 실패할 것을 계획. 아니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네들이 성공했어. 그럼 지네들 먹고 나와. 그러니까 따상 갔을 때. 근데 시장 조성이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그럼 물량만 많이 꺼는 거야. 그럼 많아. 지가 받아놨어 하우스가. 들어와야지. 그럼 땡겨갖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집 같아. 그럼 그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쵸. 지네들이 왕창 먹은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팔아가고 이걸 하는 거 같아.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략상의 방향성입니다. 이거를 갖고 분석은 하지 마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선생님 하나만 여쭤보자면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샀는데 누가 받아줘야 돼. 그 나만 사겠어. 그럼 나중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이것도 지금 한미반도체 이런 거 수입 난 거를 가지고 이걸 샀는데 시장이 이렇게 따라와줘서 같이 막 사주지 않으면 나만 물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엑시트를 못 하잖아요. 근데 끌개가 성공할 것 같아 나는. 삼성전자가 일단 위치가 67,000원대고 그 다음에 이거의 목표는 9, 10월 같아. 9, 10월에 ARM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그래. 이쪽 하우스의 목표야.
이 상장시키면서 선도주를 만들 것 같아. 그게 파도 같아.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업황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위치가 좋고 이제 ARM 상장 모멘텀이라는 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끌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된다. 파도가. 그러면 거기에 화두는 뭐냐면 전력용 반도체야. 전력용 반도체 하면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 KC, 그 다음에 DBI텍,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약간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좀 약간 그동안 엔비디아 수혜주가 싹 빠져나갔지. 그러네요. 엔비디아 붙어있던 것들 다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팔고서요. 그 다음에 ARM 분위기 잡을 때 만들 걸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 고 선생님, 파두가 상장될 때 AD 테크놀로지 KC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파두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도 같이 더 빠지지.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두부터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파두가 3만 원대 때려 2만 5천 사 때려 그러다가 이 3만 1천 원과 2만 반이 2만 8천 원인데 요거 지지하면 이제부터 4만 원, 5만 원입니다. 2만 8천 원 딱 찍고 가는 거야. 일단 시동을 걸고 성공시키려고 방향성은 했어. 흥행에 성공할지는 9월달, 10월달에 보자고. 근데 그게 성공할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 것 같아. 현재 파두가? 왜냐면 이쪽 팔아서 일로 가더라고. 그러면 또 요새는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 이 같은 반도체나 이런 소부장내에서도 한쪽 쥐고 이쪽 땡기면 가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 애플 흐름이야. 애플? 요번에 LG 이노텍 OLED 쪽 같이 죽여버리잖아. 네. 여기서는 또 그 선도주들이 요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뭘 선택했는지 아냐? 원익PN. 원익PN이? LG 이노텍. 파두와 ARM 관련한 종목들 전력용 반도체 이쪽은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럼 하나만 여쭤보면 선생님,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나 KC보다는 파두에 집중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파두가 4만 원을 치고 나가면 그때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2만 2천 원대잖아. 그때 3만 원을 치고 나갈 것 같아. 그리고 KC는 찌글찌글하다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치는 날이 있을 것 같아. 훨씬 더 소형주니까. 그렇게 그래서 KC는 2,500원부터 대응하는 거고 2,500원과 3,500원. AD 테크놀로지는 3만 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두가 4자를 보는지. 그렇게. 그리고 코아시아. 코아시아. 코아시아도 13,000~14,000원. 8,9,000원, 14,000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ARM 모멘텀까지 9월? 9월과 10월.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호흡들이 몇 가지 있어. 근데 그게 무산되진 않겠죠, 선생님? 무산되면 또 모멘텀 소멸인 거잖아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급해. 그러니까 그 파워는 성공할 것 같아. 빨리 해야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상장시키겠다면 실패. 근데 손정희 회장이 하겠다면 확률이 높아. 그분은 큰일 났거든. 70조를 땡겨야 되거든. 그럼 거기에 이해 집단들이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메인들이 붙어 있어. 미국 그 가까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월가의 빅파워들이 그 뜯어먹으려고 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두나무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체야. 두나무, 카카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나도 너도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너도 두나무. 두나무.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거 성공하면 내년도 작품 같아. 카카오도.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4자 보신 분들은 6만 원과 7만 원까지 기다리자. 근데 선생님 카카오가 SM 그 엔터 주식 공개 매수 기간 동안에 시세 조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재료는 잊어버리자. 카카오가 SM 엔터하고 연결된 건 다 잊어버리자. 그래도 좀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4자를 본 거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세상 두나무도 상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다른 섹터를 또 IPO 해야 돼. 그렇게 풀어나가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두나무 상장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호흡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파두 관련해서 코아시아,
KEC AD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애플 모멘텀 짚어볼까요? 애플 모멘텀은 이번에도 봐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징글징글하잖아. 이것도 롱숏 모르면 32만 원과 지금 26만 원이야.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근데 아이폰 출시 모멘텀이 선생님 아이폰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쪽도 아이폰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나 애플카나 전장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치고 나가고 OLED가 치고 나가고 그때 애플과 연결고리가 된 것들이 치고 나갈 것 같아. 거기에 대장은 LG 디스플레이야. 그러면 LG전자가 따라간다고 전장으로. 요번에 13만 원대 12만 5천 13만 8원라고 그랬죠. 지금 10만 원까지 왔어. 구자도 잠깐 볼 수도 있다. 응? 그런데 거기선 사서 12만 5천 원 10만 원. 근데 이 진폭이 LG전자로 보면 20%, LG 디스플레이는 30%야. 이게 6개월 동안 이 항공모함이 움직이듯이 하거든. 그러면 그때 뭐가 또 부품단에서 제일 많이 갈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메타버스 같아. 아니 여기서 왜 또 메타버스가 나와요? 그거를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메타버스 한물 갔잖아요. 한물 갔잖아. 그걸 다시 일으켜서 가야 게임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이제는 엔비디아 갖고 약발이 안 먹어. 어? 그럼 엔비디아나 GP 뭔가 또 세상에서 뭔가 그 메모리가 크게 잡아먹는 거를 반도체 그를 써야 되는 세상은 또 메타버스가 또 하나 있어. 지금 죽었잖아.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려면 어쨌든 이거를 새로운 반도체를 쓰거나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메타버스의 메타버스 갖고 크다. 약을 팔아먹는지 보자고. 약을 팔아. 야, 아니야 그거 밖에 없다고. 그럼 메타버스 하면 제페토, 네이버. 거기서 네이버가 나오는 거야. 어. 카카오가 나오는 거야. 카카오가 나오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전자, LG그룹이 나왔어. 그럼 선생님 한동안 이제 카카오에서도 AI 관련해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나타낸다 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AI 섹터, 인공지능 이쪽은 그래도 최근에 손이 탔으니까 조금 나는 그거를 로봇으로 하고 싶어. 로봇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하고 로봇하고도 구분해야 돼. 인공지능 AI? 로봇에 탑재되는 게 인공지능 AI인데? 근데 시장은 구분해. 시장은 구분하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에서 그동안 가장 급등한 건 루닛이야. 이제는 로봇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27,800 원대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 다음에 수술용 로봇주나 협동 로봇에서 못 간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끌개가 있어. 여기도 10월 11월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IPO가 있거나. 그런데 인공지능 AI는 이거는 솔루션이야, 솔루션. 이거는 엔비디아의 그 칩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좀 거한 것 같아. 그 약간 끝물이다. 그러면 로봇은 고점이 언제냐면 3월달이야. 3월달. 맞아,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참 얘기하면서 그때 그리고 로봇주 갔다 해서 했잖아. 로보스타가 이때 46,000원, 9,000원이야. 이번 27,000원까지 딱 빠졌어. 가격대 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가. 그러니까 로봇을 선택하는 거야. 로봇. 거기에는 현대로템도 들어갑니다. 현대로템. 그러니까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하우스 나왔잖아. 500만 주판. 그게 모간 스탠리다. 그러면 이제 모간 스탠리가 다 팔았으니까 이제는 철도 방산보다는 거기도 사족 로봇 그다음에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너도 나도 나스닥. 그러면 가장 거버넌스의 큰 보스 게임. 다이나믹스 상장 그거 말씀하셨죠. 그치. 근데 그건 아직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상장돼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성공했어.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도 너도 나도 하겠다. 너도 나도의 두나무 사이즈보다는 외국계가 달라붙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달라붙을 거야. 그러면 늦게 하지 말고 지금 하시죠. 그 사이에 가장 자기네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가디안으로 해서 했던 애들이 지금 주가가 빠졌어. 현대글로비스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21만 원에서 17만 원. 그럼 얘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타이밍이 그것밖에 없거든. 근데 모멘텀이 되어줄 만한 거는 그거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라든지 중고차 펫배터리
이런 사업이라든지 전 세계의 물류가 다시 돌아오고 업하게 돌아오고 이거는 세상의 일 내가 현재에서 좌우할 수 없어. 하우스가 좌우할 수 없어.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끌개로 뭘 상장시키면서 뭔가 그다음에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세력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판을 만들어 갖고 우리 팥대기라고 그러거든. 이 팥대기 시장 하나 만들 게는 딱 나스닥 상장 끝내주는 제도거든. 거기에 선도주가 나와야 돼. 그게 ARM이 테이프를 끝나 보자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 4월달 총선까지는 IPO나 상장 끌기에서 집중하자.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사실 시장의 이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벤트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까. 근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전도체 같은 것들이 그때 칵칵칵 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초연 전도체도 그 알고리즘 매매거든. 그걸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눈에 얘기했죠. 부정적 나와서 하한가 치거나 급락하면 사. 그 다음에 어느 또 연구소가 또 야,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팔아. 요번에 파워 로지스도 갖고도 2번 해드렸어요. 7,000원, 12,000원, 7,000원. 요번에는 9,500원부터 11,000원 사이 팔아요. 오늘 상한가 쳤네. 일찍 하셨네. 근데 그거를 원익 PS로 이동하라고 그랬지? 원익 PS도 상한가. 와, 그럼 됐지. 원익 PS. 근데 근데 선생님- 원익 PS는 지금 또 이것도 시장 조사관으로서 이쪽을 저거로 엮어갖고 충전소, 뭐? 무슨 충전소. 전기차요? 전기차 충전소든 충전소 비즈니스. 아, 원이 PNC. PN이. 원이 PN이. 이거는 기아가 올라갈 것 같은 하우스에서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하이비전 시스템, 띵크웨어, 유비벨록스 이거 연결된 게 기업의 업황 갖고 연결시킨 게 아닙니다. 조사하니까 요거 판 다음에 요로 가고 요거 판 다음에 이제 원익 PN이나 기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여기도 메타버스나 자율자동차나 이런 거야. 갖다 해서 유비벨록스나 띵크웨어가 뭐야? 블랙박스라고. 블랙박스 쌍방향, 데이터 저장,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갖고 자율자동차든 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다면 다음이 결제로 갈까 고민 좀 해봤어. 근데 이건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 기아가 완성차로 올릴 때 간다? 충전소로 갈 것 같아. 기아는 완성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숏에서 롱으로 바꾸면서 그냥 환경만 만들어주고 우리가 9만 원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이유 실적 서프라이즈고 말하더라도 제가 하지 말라. 왜? 빌려다가 때리니까. 그게 이제 7만 5천 원, 7천에서는 오히려 이제 롱. 근데 9만 원은 못 갈 것 같아. 선생님 앞서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그쪽에 악재가 될 것 같다 자동차주에게 그거를 말씀하신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9만 원을 뚫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 기아가 차를 많이 팔았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려고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지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300불을 뚫는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미국 그 북미 공장 그 건설 속도가 앞당겨지면서 뭔가 그 멕시코나 북미 시장 아리조나 조지아 공장 통해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암만 빨라야 2024년 후반이야. 그럼 아직도 1년 남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종목들 관련된 뭐 땅 파고파거나 부품단 시스템 반도체 제일 크게 다 해먹었단 말이야. 네. 요새는 현대건설 이게 얘기하니 뭐 안 하잖아.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도 쏙 왔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는 LG 이노텍을 올릴 수 있는 게 애플카잖아. 난 이게 연결돼. 현대 글로비스의 거버넌스는 못 쓴다는 상장도 있지만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 비즈니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SOC야. 중국은 동수서산의 빅데이터 센터지. 우리나라 쪽은 인프라 갖추기. 어떤 면에서 인프라 갖추기. 현대차가 이제 인프라 갖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 그래서 봐봐, 이것도 현대 오토 에버하고 현대 글로비스를 롱숏을 만들어 버렸잖아. 우리 17만 원대 팔 때 이거는 오히려 지금 빠졌어. 이제는 이게 바꿔지는지 볼 거고. 이 현대 글로비스에 오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물류의 업황이 개선되든지, 아니면 걔네가 앞으로 살 사업들이 뭐 펫배터리 사업이고 충전 사업이고 막 이런 것들 아니야. 그 에너지 속에 밑에 단에 부품 단,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못 갔던 다시 디스플레이 때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 단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가장 게 또 수소 인프라가 또 같이 껴있어. 부울경. 그런 게 같이 가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 그쪽 뉴스를 자꾸 막 볼 겁니다. 뉴스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보시죠. 선생님, 애플 모멘텀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데 그쪽이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 그거를 뭐 구현할 수 있는 블랙박스 회사라든가 띵크웨어 뭐 이런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런 부분하고도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자동차주나 뭐 LG전자 이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부품 단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돼.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교집합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LG 쪽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공통의 분모가 자율주행, 약간 메타버스 뭐 이렇게 찍고 약간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그치. 같아요. 근데 그런 테마도 하우스가 있냐 없냐야. 사주는 쪽과 파주는 쪽에서 파는 쪽을 하면 안 되지. 사주는 쪽에서 여기서 건들 것 같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내가 스마트폰, 핸드폰, 폴더폰 얘기하냐? 그쪽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 스마트폰 관련 애플이 난 이거는 줄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 건데 그쪽이 애플을 주가를 170불에서 또 190불 만들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거기다가 꿈을 주는 것들을 그 뻥튀기를 하는 게, 나는 거기도 애플카.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 외에는.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 갖고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단 증가 나는 없다고 봐. 그러면 걔네들도 팔아먹을 게 스타링크 저기 통신 쪽하고 우주 쪽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 그 하우스들이 우주항공하고 바이오 쪽 하는 애들 있고, 우주항공 쪽 세팅해갖고 하려고 하는 애들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고, 오히려 메인은 안 하는 것 같아. 메인?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 2차 전지는 숏 공격을 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에코프로가 언제 90만 원을 깨고 내려오냐가 삼성전자 7만 3천 원 뚫느냐. 이것도 딱 카운트. 7월 26일이 에코프로 고점이에요. 150만 원. 이렇게 7월 28일이 저점이에요. 93만 원. 요 안에서 지금 논단 말이야. 그럴 때 삼성전자가 요때가 6만 8천 원이야. 그러면서 올랐다가 이 지금 6만 8천 원도 깼어. 이거 땡기는 모멘트에 9월 달에 AR 하면서 이때 전후에서 9월 달 만기에서 12월 물 롤오버 될 때 얘를 죽이나 볼래. 공격 타겟팅 타이밍을.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가 90만 원을 깨. 그러면 그것만 빠진 이제 포스코로 다 망가진 거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퓨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가겠니? 이쪽 망가지는 순간에 쏠림이 탁 친 거야. 그게 바이오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우스가 있고, 우주항공으로 끌고 가려는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통신, 그 다음에 전장에서 이제 그 전장을 풀 때도 나는 이제 인프라부터, 충전소부터. 왜냐면 지금 오히려 그게 땅 투자거든. 땅 투자야, 땅 투자. 거점을 뭐 30만 개, 50만 개 만들려고 그러면
전국의 그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 땅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또 내년 총선과 대선 그림인 것 같아.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이면서 2020년 대선 이 코스에 어떤 면에서는 이 용산과 2027년 빠르면 2027년 8년은 나는 50층 2승짜리가 용산하고 여의도에서 최소한 30개에서 50개는 본다. 그럼 그렇게 맞추는 거 쫙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부산 내 마리나타운 이렇게 그런 거와 같이 그런 게 될 때 어느 섹터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을까? 부산도 마찬가지, 부울경.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MSCI 선행 편입과 편출 정기 변경 관련해서 우리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가 들어왔고 편출엔 CG와 이마트 그리고 편입을 하려고 했으나 불발된 건 금양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기 변경 있으면은 들어가는 건 팔고 나오는 거 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